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이병준 기자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뭔가 좀 기운이 좋아요 지금. 자, 헌재에서 오늘 발표를 했어요. 이적단체 찬양하고 고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국가보안법 7조가 합헌이다.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 정당하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어떻게 보면은 헌법 가치에 부합하다. 그 좌파 헌법 재판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헌재에서조차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적단체 가입 및 그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헌재는 오늘 국가보안법 7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합헌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판 대상이 된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조 5항 같은 경우는 반국가단체 등 찬양, 고무, 선전 등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의 2조 1항은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으로 목적을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이런 반국가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헌재가 결론을 내린 건데, 저는 요거 조금 세부적으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 요게 한마디로 그냥 반국가단체 활동, 이른바 종북 활동, 내지는 어떤 국가 반란 활동을 벌인 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한다고 지금 규정을 해 있는 건데, 너무 약해요, 이게. 7년 이하 징역이 뭡니까? 그리고 7년 이하 징역이면은 보통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될 경우 뭐 한 4, 5년? 그 정도 구형이 나오고, 막상 선고는 한 2, 3년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실제로 법조항에 몇 년 이하, 예를 들면 뭐 10년 이하다. 그럼 10년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더군다나 7년이다, 7년. 너무 약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바꿔야 돼, 이거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수한 국가잖아요. 북한이라는 그 적대 국가도 아니지, 이거는. 이적단체. 한반도의 이북 지역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이적단체에 맞서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특수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변란을 선동했다는 거는 북한의 편에 서서 적의 편에 서서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연쇄 살인보다도 더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중범죄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7년 이하 징역으로 마무리될 수 있냐고. 이 사형 때려야 돼요, 사형. 이 여적죄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적죄는 사형이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도 마찬가지예요. 국보법 위반이나 여적죄 위반이나 뭔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까? 본질은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국가보안법도 똑같이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좀 법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7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7조 5항의 경우에는 제작, 운반, 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은 6대3, 소지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이게 4대5로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합헌 결정이 내려진 건 뭐냐? 국보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돼요.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게 한 개가 없다 보니까 다 합헌 결정이 내려진 거죠. 자, 그리고 반국가단체를 정의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관해서는 이 이른바 문재인과 민주당이 꽂아놓은 이 좌파 헌재 재판관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뭐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지. 아니 이거를 부정하려면 아예 북한을 갖다가 찬양하는 논리를 내세워야 되는데 그 좌파 헌법재판관들이 아무리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번 판결의 의미는 뭐냐,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 국가보안법 이 위헌 소송이 툭 하면 올라왔어요. 근데 항상 어떻게 보면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건데, 뭐 물론 위헌 의견이 제기된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한두 번이었고 대부분이 이제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합헌 결정이 나오면서 국가보안법의 어떤 정당성, 그런 것들이 이제 공식화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국보법 위반으로 이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 친북 좌파들, 그리고 각종 간첩, 공작원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싹 다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기반이, 강력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요거 첫바따로 윤미향 처벌하는 걸로 갑시다. 이제는 뭐 눈치 볼 필요가 없잖아. 합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면 되거든요. 요번 합헌 결정이 난 참에 윤미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수사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